자, 시사 365 프로그램 2호. 아이에게 노키즈 존을 설명할 수 있나요? 일단 제목부터 봅시다. 설명할 수 있나요? 이 물어보는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상 이거는 좀 수사적 의문문으로 좀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내포하고 있는 의미 자체가 설명할 수 있나요? 노라는 대답을 요구하는 거죠, 사실상. 이 말은 노키즈 존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좀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애한테 노키즈 존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못 설명하겠죠,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사실 근데 좀 확실하진 않다. 하지만 수사적 의문문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이 제목 같은 경우는. 서문 읽어봅시다. 얌전한 어린이를 선별해서 손님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 자체가 혐오이고 차별이라는데 어떤 논의가 더 필요한 걸까? 이런 식으로 계속 논의가 더 필요 없다는 얘기죠. 어떤 논의가 더 필요한 걸까? 이런 것들이 다 앞으로 제가 수사적 의문문 이렇게 쓰겠습니다. 수사적 의문문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문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서리법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하지만 이 독서지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서리법이라는 게 아니라 이 수사적 의문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이 수사법이라는 것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 수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사법. 이런 것까지 설명은 너무 길기 때문에 안 하겠지만, 이 수사법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말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사법에 대한 것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수사적 의문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궁금하지 않으면서 물어보는 거를. 자, 그러니까 얌전한 어린이를 선별해서 손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혐오이고 차별이라는데 어떤 논의가 더 필요할까? 그러니까 얌전한 어린이를 선별해서 손님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 이거 자체가 뭐라는 얘기예요. 이 글쓴이 입장은 이거 자체가 차별이고 혐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돈을 내고 사용하는 공간에서조차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자, 여기서 심사라는 것은 어떤 심사예요? 입국 심사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심사라는 것은 좀 약간 특이한 심사죠. 어린이 or not 이런 심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심사라는 게 굉장히 좀 추상적인 의미다. 차별이 아니면 무엇이 차별인가? 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수사적 의문문을 쓰고 있다는 거. 무엇이 차별인가? 세련된 노인이나 깨끗한 남성, 목소리가 작은 여성만 손님으로 받는다고 하면 당장 문제라고 할 것은, 왜 어린이는 아무렇지 않게 차별하는 걸까? 이것도 좀 보면은 세련된 노인이나 깨끗한 남성, 목소리가 작은 여성만 손님으로 받는다는 것, 또 어린이는 아무렇지 않게 차별하는 것, 실제로 둘 다 차별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내용 자체가 다 차별인데, 앞에 있는 내용을 내걸었을 때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해요. 하지만 어린이를 차별하는 것은 아무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 앞에 있는 이거는 하나의 좀 약간 예시로 하나 좀 가져와 준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은 없잖아요. 깨끗한 남성만 받는 식당이 어디 있겠어. 하지만 예시로 이런 것들은 차별이면서 왜 어린이는 차별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논지를 피기 위해서 가져온 예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들에게는 싫은 내색을 할 수 없고 어린아이들에게는 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약자 혐오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바로 이렇게 좀 확대했어야겠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앞에 나온 얘네들이죠. 남성, 여성. 얘네들한테는 뭐 할 수 없대요? 싫은 내색을 할 수 없대요. 반면 어린이에게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대조를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한테는 할 수 없고 어린이한테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대조해주고 있는 거죠. 아울러서 어린이에게는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약자 혐오다. 여기서 나타나는 약자는 뭐랑 같은 뜻이겠어요? 바로 약자가 어린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연결을 하면 되겠죠. 자, 봅시다. 배경. 이 배경이네. 그러니까 이걸 주의해야 돼. 배경.
보통 이렇게 배경이라는 말을 쓰면서 논지를 펴는 경우에는 굉장히 보통 중립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앞서 1호에서 다루었던 제3자 대변안 같은 경우도 물론 글의 전체적인 입장 자체가 좀 반대쪽에 치우쳐 있었지만 실제로 몇몇 사람들 중에서는 제3자 대변안을 찬성하는 사람도 뭐 있겠죠. 분명히. 그래서 그렇지만 얘도 마찬가지죠. 노키즈존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반면 노키즈존이가 차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랬을 때 이 노키즈존 찬성 반대란 입장이 본인이 쓴 글에 대부분 드러나요. 야 이거 대표적으로 이 제목만 봐도 아이에게 노키즈존을 설명할 수 있겠냐, 이건 무슨 말이야. 노키즈존 설명 못한다, 노키즈존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 들어있죠. 그래서 보통 글을 쓰게 되면 서문만 봐도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의견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반대하는 의견이. 하지만 보통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요런 글 같은 경우는 그죠?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요런 글 같은 경우는 보통 중립적인 입장에서 많이 씁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노키즈존 금지 법제화. 참고로 이건 단어를 좀 잘 알아둬야 되는데 법제화라는 거에 주목을 해야 돼요. 법제화. 한번 볼까요? 이 법제화라는 것은 뭐야? 쉽게 말하면 법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걸 뭐 과거 역사에선 성문화한다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어쨌든 간에 얘는 무슨 말이냐면 명확한 규정을 만든다는 거죠. 예전에 법제화가 안 돼 있을 때는, 참고로 이거 노키즈존 금지를 법제화하는 거예요. 노키즈존을 법제화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걸 법제화한다는 거는 노키즈존 사용하는 사람 불법이다, 노키즈존은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법제화하느냐 마느냐라는 거죠. 이때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이것만 봐도 어때요? 굉장히 이게 어때요? 중립적인 성격이 여기서 바로 드러나죠. 찬성 우세 뭐 이렇게 써놓으면은 그것도 물론 뭐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 중립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찬성의 무게가 실릴 수 있겠죠. 하지만 찬반 의견 팽팽 이런 말을 함으로써 조금 더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려고 했다. 왜? 배경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봅시다. 요즘 식당, 카페 같은 장소를 가보면 노키즈존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논하려고 하는 논하려고 하는 핵심이 이거죠. 노키즈존이라는 거. 그죠? 그럼 이게 노키즈존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노키즈존이 뭔지 모르면 안 되겠죠. 바로 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 이게 노키즈존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봅시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또 노키즈존이 있는 데는 식당, 카페 이런 데가 노키즈존이에요. 당구장 이런 데 노키즈존이 아니겠죠. 참고로 이야기를 해보면 노키즈존 이건 글을 좀 벗어나서 사실 독서에서는 굉장히 배경 지식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노키즈존이 보통 어디 많이 설치돼요? 써볼까? 뭐 카페, 식당 이런 거죠. 이거 더 이상 쓸 것도 없어. 식당이나 카페에 제일 많아요. 왜냐? 보통 왜 이런 데에 가요? 대부분 식당이랑 카페에 누구랑 같이 애들이 갈까? 혼자 갈까요? 5살짜리가? 아니겠죠. 보통 with mom, 엄마랑 같이 다니죠. 그랬을 때 소란스러울 수 있다, 그런 명목으로 식당이나 카페에서 보통 이렇게 노키즈존을 한다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제주는 이 같은 노키즈존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인데요. 제주 뭐 이런 것들 이게 물어볼 수 있겠죠. 가령 뭐 굉장히 유치한 문제긴 하지만 그런 건 안 되겠죠. 하지만 노키즈존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곳은 제주다, 뭐 이렇게 선지에 넣을 수 있겠죠. 특정인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의견과 영업의 자유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입장이 팽배한 가운데 지금 보니까 어떤 입장이 대비되고 있어요? 특정인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의견, 그리고 나서 난 살짝 이런 거 싫어. 살짝 저는 이렇게 형광펜이 글씨를 뻗어나서 생기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 글씨를 꽉 채워야 돼요. 그렇지. 특정인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의견, 그 다음에 영업의 자유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의견. 얘는 지금 vs 구도죠. 이 의견, 특정인 배제하는 건 차별행위야, 영업의 자유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해. 그러니까 특정인을 차별하는 것은 특정인을 배제하는 건 차별행위다. 이거 특정인 누구예요? 키드죠. 그러니까 애를 배제한다, 이게 바로 뭐야? 노라는 거. 노키즈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키즈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행위. 그럼 차별행위라는
말 자체에 뭐가 내포돼 있어요? 차별 행위를 계속 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노키즈존을 없애자는 얘기죠. 반면 영업의 자유, 여기서 영업의 자유란 뭐겠어요? 노키즈존 설치를 얘기하겠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팽배한 가운데 제주도 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키즈존 금지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봅시다. 여기서 계속 법제화란 말 나오는데 의미 잘 알아둬야 돼요. 노키즈존 금지를 법제화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죠. 금지. 노키즈존을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노키즈존을 법제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노키즈존의 운영 근거를 법에 규제하겠다. 법에 규정하겠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 그래요. 이게 토론에서 뭔가 주제라기보다는 그런 걸 잡을 때도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 찬성 반대.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 찬성 반대. 그 두 상황에 따라서 찬성 반대의 입장이 극명히 달라지죠. 완전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주제가 뭐냐에 따라서. 마찬가지라고요. 금지를 법제화하려는 건지 노키존을 법제화하려는 건지는 엄연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금지를 법제화하려고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봅시다. 카페 앞에 있는 노키즈존을 안내하는 표지입니다. 노키즈존은 영유아나 어린이의 입장을 금지하는 매장을 말합니다. 봅시다. 이게 노키존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알아야지. 영유아나 어린이가 몇 살서부터 몇 살까지일 것 같아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어린이는 원래는 13세까지입니다. 그거 좀 알아둡시다. 초등학생까지 어린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초등학교 때도 전교 회장 부회장 있겠죠. 그런 데서는 상장을 뭐라고 줘요? 어린이회 회장이라고 줘요. 반면 중학교 때부터는 학생회 회장이라고 주죠. 지난 2015년 식당에서 화상을 입은 아이에게 식당 측이 일부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은 후 영유아나 어린이의 입장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오, 굉장히 보니까 이 계기가 있네요. 이런 계기가 있어. 봅시다. 식당에서 화상을 입은 아이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어. 이게 굉장히 뭐 어떤 역할? 난 이거 싫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바로 계기로죠. 계기. 어쩌다 노키즈존이 생기기 시작했느냐?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화상을 입은 아이, 이 애가 화상을 입은 까닭이 아마 추측해 보기를 애한테 있었던 모양이에요. 뭐 장난치다 화상을 입었겠지. 그럼 식당 측은 사실상 잘못한 게 없을 수도 있겠죠. 가령 뜨거운 뭐 국수를 떠다 줬어. 내 애가 장난치다가 국수에 손을 넣어서 화상을 입었어. 근데 법원에서 식당한테 배상하라, 일부 배상해라 얘기하면 식당은 열받죠. 아이씨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에이 애들 들어오지 마 뭐 이렇게 하면서 노키즈존이 하나둘 생겨났다는 거죠. 자, 전국의 노키즈존은 410여 개, 430여 개 뭐 이런 것도 다 팩트니까 잘 알아둬야 되죠. 많지는 않아요. 주로 음식점이나 카페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주에도 70곳 이상 있습니다. 제주에서 노키즈존 운영업소 비율은 부산, 경기도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그죠?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키즈존이 아동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주요 논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과연 노키즈존은 써놓을까? 과연 노키즈존은 차별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노키즈존은 차별이냐 아니냐. 노키즈존이 차별이면 하면 안 되겠죠. 차별을 허용하는 구간은 없겠죠. 그래서 바로 이 차별이라는 지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하지만 노키즈존 지정에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또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 이게 또 뭐랑 연결되겠어요?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 바로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랑 관련이 있겠죠. 법제화하려는 법이 없으니까, 강제력이 없으니까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영업 방식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 의회가 정부에서 처음으로 노키즈존 금지를 조례로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례, 이 조례 그러니까 법의 체계가 있거든요. 법의 체계가 있어요. 어떤 체계? 제일 높은 최고권은 뭐야? 헌법.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무슨 법, 일반 뭐 법이 있겠죠. 하지만 조례는 상당히 어디에 속해요? 굉장히 좀 아래쪽에 속하는 거예요. 조례. 이게 그 다음에 명령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조례. 이 조례는 제주도 의회 차원에서 제정할 수 있는 거겠죠. 원래 이런 헌법은 헌법재판관들이 만드는 것이고 진짜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지만 제주도 의회가 조례로 법제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례 제정에 앞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노키즈존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니까 핵심은 또 다양한 의견에 있는 거죠. 이 지금 아까 말했다시피 제 생각이 정확히 들어맞았어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했을 거라 생각한 거랑 똑같이 계속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헌법상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아동들에 대한 차별 역시 금지하고 있다며 특정인 배제보다 포용하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며 제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봅시다. 헌법상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아동들에 대한 차별 역시 금지하고 있다며, 그럼 이 얘기는 영업의 자유를 중시한 얘기예요? 아동의 차별을 얘기한 얘기예요? 바로 아동들에 대한 차별의 포인트가 좀 더 맞춰져 있는 거죠. 이 진술은. 그러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은 노키즈존에 반대하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헌법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제가 괜히 이걸 설명한 게 아니에요. 상위법이 위배되면 안 돼요. 무슨 법이든지. 그러면 그 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 사례가 대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헌법 소원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재판하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무슨 국민의 기본권 침해다 이 법령이 막 폐지되기도 하고. 이 조례를 만들든 뭘 만들든 절대 이게 헌법에 나오는 권리랑 상충해서는 안 돼요.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만큼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영업권도 보장받아야 한다며. 그러니까 지금 노키즈존의 설치 관련된 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든지 영업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위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고려를 해서 과연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우선인지 영업권이 우선인지를 먼저 저울질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그걸 판단할 수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판단을 요구한 노키즈존 법제화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금지를 법제화할 거냐 말 거냐를.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라는 거는 참 이걸 해석을 잘해야 되겠죠. 영업권도 보호받아야 한다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그러니까 영업권과 최소한 사회적 안전이라는 것은 이건 사실 어떤 입장이에요? 이거는 소상공인 입장이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안전장치는 뭐랑 또 연결이 있겠어요? 바로 이거랑 또 연결이 있을 거라고 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앞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영업자가 좀 피해를 본 상황이죠. 일부 배상하라는 판결이 이수는 그랬다고 하니까 그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노키즈존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노키즈존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다. 이런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아이들의 출입을 금하는 노키즈존 가게들이 늘면서 차별과 영업의 자유라는 의견이 팽배히 맞서는 가운데 이를 법제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이거에 밑줄을 쳐놓고 이 부분을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차별과 영업의 자유, 더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이라는 지적인데 보통 이런 건 좀 입에 발린 소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이다 뭐 이런 건 대부분 모든 기사문이 다 그게 끝나요. 뭐 살인 사건이 나도 더 이상 살인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가 뭐 공감대가 우선인데 항상 다 그렇게 끝내기 때문에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메인은 이거죠. 이거 써놓을게요. 여기다 써놓을까? 자. 결과적으로 두 개의 입장이 지금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영업이냐? 하나는 차별이냐? 이 차이죠. 둘 중에 뭐를 우선시할 거냐? 내가 만약에 차별을 우선시하겠다. 그러면 노키즈존은 없어져야 돼요. 하지만 내가 영업에 대한 권리를 우선시하겠다. 그러면은 노키즈존은 계속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개의 가치. 소상공인 입장에서의 영업,
국민 전체적인 입장에서 아이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개념. 이 두 개 중에 뭘 더 우선시할 거냐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뒤에 그런 내용은 안 나오지만 전 이게 솔직히 굉장히 헌법 재판관이 판단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면 저 또한 의견을 명확하게 내진 못할 것 같아요. 의견을 개진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진짜 각자의 입장이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것들은. 왜냐면 이건 협의점이라는 게 없잖아요. 노키즈존을 뭐 반은 노키즈존, 물론 그러면 가장 좋겠지만 그 사례가 밑에 나오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키즈존이 있다 없다를 결정을 하려면 상당히 그건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왜냐면 노키즈존 당장 다 없애라 그러면 계속 애들은 와서 깽판을 치고 소상공인들은 피해를 보고 나 죽네 그럴 거고, 또 그렇다고 노키즈존을 허용하자 하면은 아주 착한 애들은 또 사고 안 치더라도 막 앞에 차별을 당하고 막 애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가고 싶어요. 막 싸우게 될 거고. 사회가 또 혼란해지고 하나도 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주제의 시사 자료인 거죠. 자, 성인 71% 노키즈존 운영 찬성. 초등생 이하 자녀든 70%도 이해해. 봅시다. 이건 딱 봐도 어떻겠어요? 편향돼 있네. 딱. 얘는 뭐예요? 노키즈존 좋아한다는 거죠. 노키즈존 굿 찬성이죠. 그러면 아마 기사 2는 반대를 주겠죠. 그래서 71%나 찬성한다. 이거는 거의 아주 대부분이 찬성한다는 얘기죠. 물론 이 데이터가 믿을만한지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비판적 읽기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수용하면 안 돼요. 응? 그것도 여러분의 독서 자질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수능 특강 같은 거 풀어보면 맨 뒷페이지에 뭐 땡땡 대학교 취업률 2470%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100%, 200% 뭐 이렇게 광고하죠. 그런 거 보고 야 취업률 200% 대단한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비판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게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 실업률은 아직까지 존재하는데 어떻게 이게 100%지? 서울대도 100%가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포함하는구나. 이런 비판적 얘기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72%가 찬성한다고? 과연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고. 또 다음 초등생 이하 자녀둔 70%도 이해해. 그 보면 초등생 이하 자녀를 뒀다는 거는 봅시다. 직접적으로 노키즈존에 노키즈존에 저촉되는 대상이죠. 자기네 아들이 당장 만약에 이 노키즈존이 허용이 된다면 당장 내일 모레 자기 아들이 카페에 가서 야 너 나가! 이런 취급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70%가 이해를 한다고 했다. 이런 것도 사실 좀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긴 좀 무리가 있죠.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자, 읽어봅시다. 자, 성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이른바 노키즈존 운영을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뭐 여기까지는 뭐 제목 그대로죠. 이런 것도 좀 알아보세요. 7명 중 10명 이상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보통 이 수치를 쓸 때 이 기사문 같은 데는 이런 식의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쉽게 와닿기 때문에. 단순히 뭐 71%, 81% 이렇게 약간 이런 산수적인 이런 수치보다는 몇 명 중 몇 명이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하단 말이에요. 그럼 95%가 병에 걸렸습니다. 이것보다도 100명 중 95명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화해주면 좀 더 잘 느껴지죠. 어느 정도 수치인지가 체감이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대요. 노키즈존은 계속해서 지금 봅시다. 이런 것들 계속 나와요. 노키즈존은 뭐냐? 영유아와 어린이 그다음에 동반한 출혈 계획은 없을 그렇게 말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설명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래요? 지금 이 하나의 글이 아니죠. 이 자료들을 편집한 거잖아요. 다양한 신문사의 자료들을. 근데 이 신문 처음 읽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모를 수도 있으니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명하는 내용은 다 비슷하지만 여기는 조금 더 다른 내용도 있네요. 바로 뭐냐면 조금 더 새롭게 정보 알 수 있는 거. 이들을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한다. 이거의 핵심이에요. 이거 우리가 노키즈존에 대해서 이해할 때 좀 상식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애들만 왔을 때 안 받는 애들끼리 잘 안 다니겠죠. 카페를 누가 요새 물론 제 또래 친구들 고등학생들은 가끔 여학생들끼리 이렇게 카페 가고 하지만 초등학생, 영유아 이런 애들이 5살짜리가 친구들이랑 손잡고 스타벅스 가서 먹고 이러지 않겠죠. 보통 어떻게 엄마들이 같이 데리고 다니다가 엄마들끼리 얘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이니까 엄마들 출입을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너는 다 같이 들어오지 마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올 11월 현재 전국에 약 400개의 노키즈존이 있는 곳을 비교해 볼까요? 아까 몇 개 있다 그랬지? 보니까 이게 23년 자료거든요. 그래서 얘는 21년 자료네. 2년 텀이 있죠? 이거 사이에 2년 텀이 있네. 근데 여긴 430여 개라 그랬고 400개라 그랬으니까 잠시 이런 것도 좀 비교해보면서 지금 얼마나 좋아요. 실제로 몇 개 차이 나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별 차이 없음. 그러니까 이 말은 좀 고무적이긴 하죠. 원래 막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막 한두 개 있었다가 막 100개 됐다가 200개 됐다가. 하지만 최소한 이런 이슈가 시작되고 나서 노키즈존 이거 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런 이슈가 시작되고 나서는 뭐 크게 막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만약에 400개나 1000개 이런 뭐 급격하게 늘어났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국 리서치는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노키즈존에 관한 인식을 조사해 3일 공개했다. 봅시다. 한국 리서치 이거 좀 조사한 데가 어디예요?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했다네. 저 가봤습니다. 여기 예전에 청소년 정책 관련한 인터뷰하러 가본 적 있어요. 18세 이상의 남녀 1000명.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뭐 다행히 그래도 뭐 이것만 봐서는 전혀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작위의 성인이라는 얘기거든요. 무작위의 성인. 뭐 당연히 이미 보건 추출했을 거고. 참고로 이건 좀 알아두면 이미 추출 뭐 확통학 학생들은 알 수도 있겠다. 이미 추출이란 말을 기억하세요. 이미 추출. 이미 추출이 무슨 말이에요? 키를 전국의 평균 신장을 알고 싶은데 저기 뭐야 KBL이라 그러나 농구 리그 어디 있어? 농구팀에 가서 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표본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미 추출해야 된다. 그 핵심이죠. 임의로 무작위로 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노키즈존에 관해 근데 너무 지금 약간 진도가 느린 거야. 좀 빨리 좀 나갑시다. 지금 내가 몇 시 시작했지? 잠깐만 지금 벌써 30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시작한 지? 빨리 나가야겠다. 노키즈존에 관해 설명하고 허용 찬반을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71%가 업장 주인의 자유에 해당하고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노키즈존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응답자의 71%가 업장 주인의 자유에 해당하고 대한 배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노키즈존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게 첫 번째인데 봅시다. 이게 주의할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지금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자유에 해당하고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전 솔직히 이게 좀 약간 좀 이 글이 좀 쓰레기라기보다는 좋은 글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이게 사실 찬성 노키즈존 운영 찬성이라고 봐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는 전 지금 좀 물음표가 떴어요. 지금 이 말만 듣고. 왜냐면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비판적 읽기가 필요하다. 그죠? 이 노키즈존 운영 찬성한다 71%가. 근데 사실 이 글만 읽어보시다. 이거 문단 읽어봤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71%가 업장 주인의 자유에 해당하고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를 과연 이걸 운영하는데 찬성했다고 봐야 되나? 이거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살짝 조금 좀 물론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이거 그러면 시사 365짜리 당장 버려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것이 다 독서의 과정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막 시비를 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다 비판적 읽기라 그래서 독서 교과서에서 나오는 아주 독서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하여튼 전 여기까지만 봐서는 이 기사문을 좀 반대합니다. 반대라기보다는 좀 비판할 의사가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자유에 해당하고 허용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 사람들이 무슨 노키즈존에 미쳐서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죠. 지금 이걸 봤을 때 자유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쉬는 시간이니까 화장실 자유롭게 다녀오세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는 거에 다들 찬성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합시다. 어린이와 어린이 동반 손님을 차별하는 행위이고 출산 및 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은 17%에 그쳤다. 그러니까 허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정확한 거죠. 오히려 차라리 허용할 수 없다는 명백한 의사 표시잖아요. 자유다가 아니잖아요. 허용할 수 없다는 야 노키즈존 하지 마 이 얘기잖아요. 이건 명확한 얘기죠. 노키즈존 하지 말라는. 이거는 17%에 그쳤다. 근데 이거 보니까 뭐 일부 찬성이라는 말이 공감은 되네요.
자, 주목할 점은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응답자 중에서도 70%가 허용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는 것. 자, 참고로 계속 얘기하지만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다. 이것만으로 제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 있는 응답자만으로도 대상자라 그랬어. 이 사람들 당장 내일 쫓겨날 수 있어요. 찬성했다가는. 에?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응답자 엄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자꾸 엄마 남녀 차별 아닙니다. 그래서 뭐 엄마든 아빠든 부모님이 내일 당장 이거 찬성했는데 내일 당장 카페 갔다 쫓겨날 수 있어요. 온 가족 다. 그걸 분명히 염두에 둡시다. 이때 얘는 70%가 허용할 수 있다고 대답했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또 뭐라고 대답했죠? 허용할 수 있다고 대답했지. 노키즈는 설치해주세요. 제발 그건 아니에요. 또한 업장 내에서 영유아나 어린이로 인해 불편함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하는 응답자 82% 중에서도 노키즈를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뭐 이건 당연히 수치가 더 높겠죠. 불편함을 겪었으니까 당연히 사람 심리상 82%일 수 있다. 너무 재밌어. 자, 노키즈존 지정에 찬성하는 이들 중 74%가 조용하고 편한 시간을 보내려 하는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 이게 1번. 그러니까 노키즈존.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저는 좀 나쁘게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 제가 청소년 아동 인권에 있어서 굉장히 제 나이 또래에서는 아주 저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표창도 받고 이런 인권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으로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조용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려 했다. 이 말 자체가 뭐예요? 키드는 어린이는 시끄러워. 이 말이 좀 포함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인식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게 바로 기사 2번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런 밑밥을 좀 충분히 깔아서 여러분이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사고에 약간 장애물이 없도록 합니다. 노키즈존을 통해 매장이나 환경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다. 이런 데도 환경 분위기 개선. 이거 좀 약간 애들 폭탄 취급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데 오케이. 어쨌든 뭐 이 사람들 의견이니까 존중해야죠. 노키즈존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데에도 68% 안전사고. 얘는 그나마 얘도 좀 이상해. 뭐 길거리에서 사고 안 나나? 꼭 뭐야? 꼭 거기서만 사고가 나야 돼요? 반면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이런 것.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논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반면 뒤서부터 논리가 뒤바뀌겠죠. 논리가 뒤바뀌었다기보단 다른 얘기를 하겠죠. 노키즈존 지정에 반대하는 근거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다. 그러니까 지정에 이 말을 잘 이해해봐요. 노키즈존 지정에 반대하는 근거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다. 오케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반대하는 근거. 노키즈존을 이런 근거로 반대합니다. 이럴 경우는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키즈존을 계속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한다는 얘기예요. 노키즈존이 저출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는 69%가 동의하지 않았다. 이것도 핵심이죠. 전 이건 솔직히 이 말은 오히려 동의합니다. 노키즈존 때문에 저출산이다? 그건 좀 이상하죠. 노키즈존이 어린이에 대한 차별이다도 69%가 동의하지 않았다. 사람들 좀 생각 이상하다. 전 솔직히 말하면 진짜 뭐 개인적인 입장을 생각하면 안 되지만 이런 강의를 할 때 개인적으로 노키즈존에 있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노키즈존은 어린이를 동반한 손님에 대한 차별이다도 64%가 동의하지 않았다. 차별이다. 또 이거 두 개 차이 있어요. 분명히 그 노키즈존이 어린이에 대한 차별인지 그리고 나서 어린이를 동반한 손님 즉 얘는 보통 누구겠어요? 보통 맘이나 데드겠죠. 64%가 동의하지 않았다. 노키즈존 업장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0%가 자기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그 부모들에게 원인이 있었다. 다행히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은 생각은 있네. 자기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부모들에게 그 원인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노키즈존에서 업장이 왜 만들어졌느냐? 쉽게 말해 왜 업주들은 아이들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느냐? 이거는 또 뭐랑 연결돼요? 그러니까 노키즈존의 업장이 만들어졌다. 이거는 업주의 반감의 원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업주들이 애들이 좋아 죽었으면 뭐하러 노키즈존 만들어요? 애들 막 껴안고 살지? 애들을 안 들이겠다는 선언을 한 데에 있어서는 분명히 뭐가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애들이 탐탁치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애들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자기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부모들이 있다. 이런 응답이 많았다는 거죠. 일부 업장 주인의 이기주의와 무배려가 원인이라는 응답은 11%에 그쳤다. 이건 뭐예요? 까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노키존에 대한 이런 노키존을 무시하는 거, 까는 거죠. 일부 업장 주인의 이기주의와 무배려. 야, 너네 노키존 솔직히 만드는 거 일부 업장 주인이 이기심이 있고 무배려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라는 건 11%에 그쳤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입장이 어때요? 노키존 필요해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응답자 중에서 85%도 의존을 부정하는 가장 큰 원인을 했다. 그러니까
다 부모 탓을 하는 거죠.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일부 부모님들 노키즈존의 매너를 원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의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본인의 의견, 필요한 노력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냥 계속해서 제 의견을 얘기할게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진짜 뭐가 좋냐면 읽기 자료, 여기 이게는 이거의 핵심이라고 봐요. 이 내용을 좀 따라가야 돼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러니까 이 애들이 너무 폭탄처럼 여겨지고 있죠, 지금 업주들 사이에서는. 야, 애들 오면은 자기가 다쳐놓고서는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한다, 또 소란 피워가지고 다른 손님들 불편하게 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부터 자체가 문제예요. 애들이 커서 어른이 되겠죠. 가뜩이나 저출산 사회, 물론 그게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건 아닙니다, 노키즈존이. 하지만 우리의 미래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애초부터 어린애들은 골칫거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노키즈존이 직접적으로 그런 저출산을 유발하진 않겠죠. 하지만 이런 인식들이 사회적으로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아동에 대한 거부감이 사회에 형성되는 순간 당연히 아동에 대한 처우가 나빠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건 충분히 저출산으로 전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애가 사회적으로 골칫거리야. 나는 애를 낳는 순간 사람들한테 골칫덩어리를 데리고 있는 부모라는 시선을 받아야 돼. 그럼 애 낳겠어요? 안 낳겠죠. 물론 그것만이 원인이다라고 할 수는 절대 없지만 원인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요지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 기사 2번 봅시다. 노키즈존 비켜! 이제 키즈 프렌들리가 돼서. 딱 봐도 어때요 지금 이거? 노키즈존 비켜! 이제 키즈 프렌들리가 돼서. 이 말은 딱 봐도 무슨 말이겠어요? 당연히 노키즈존 안 된다, 노키즈존 없어져야 된다, 이 얘기겠죠. 빨리빨리 나갑시다. 시간이 너무 없어. 여기 뭐 한 것도 없는, 한 게 많긴 하죠. 근데 이상하게 좀 시간이 빨리 가요. 저희는 외식을 잘 안 해요. 식당에 가면 괜히 눈치가 보여서 애한테 가만히 있어라, 흘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만 계속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밥을 코로 먹었는지 입으로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지금 뭘 인용, 이거 사실 뭐야, 이거 진짜 슉슉, 이거 노란색 하지 말고 너무 새노랗게만. 이런 거를 뭐라 그래, 인터뷰 내용을 직접 인용했다 그러죠. 직접 한 말일 거 아니에요 이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공감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외출에 있어 양육자가 겪는 심리적 위축등 제한을 없애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 12월 서울시내 음식점 카페 535부에서 오케이존을 지냈습니다. 지금 얘는 봅시다. 서울 키즈 오케이존. 얘는 반대로 노키즈존이랑 반대되죠. 노 오케이잖아요. 노 오케이. 뭐 약간 그런 거죠. 이런 비유를 하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노키즈존을 싫어하니까 이건 좀 비유하는 것 같다. 나 생각나는 예시가 그거밖에 없는데 이거 좀 약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말을 할까 말까? 할까?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나 착착지 나쁜 짓이지만 단식 투쟁하는 사람들 앞에서 폭식 투쟁을 벌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야, 너네 노키즈 좀 만들어. 우리는 오케이 키즈 좀 만들 거야. 약간 이런 입장인 거죠. 이렇게 완전히 대비되는 개념을 갖다가 놓고 우린 할 건데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일종의 뭐예요? 뭔가 약간 좀 뭔가 좀 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노키즈존에 투쟁하겠다. 아이가 환영받는 공간을 만든다는 취지와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입장 자체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말 자체가 어때요? 굉장히 이런 노키즈존을 싫어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사업은 현재 서울시에만 국한된 것이지만 지역 외에도 노키즈존이 반대되는 의미인 키즈 프렌들리 가게들이 속속 생기고 있다. 카페를 운영하는 오땡땡씨는 세종시에 젊은 부부가 많은데 자녀를 둔 계속해서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인터뷰 내용 다 연결되는 거예요.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 생각했는데요. 그는 키즈 프렌들리 카페를 표방하는 만큼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 베이커리도 꼬마 손님들의 취향을 고려해 곰돌이 모양이나 캐릭터 모양을 제작하는 등 세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손님들이 소음 등으로 불편함을 제기하는 경우가 덜 있어. 조식 테이블과 오케이. 모두가 만족할 이것 때문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중. 이게 핵심이죠. 아주 전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끝내 뭐라 그랬어요? 좌식지 뭐예요? 또 일반 손님들이 소음 등으로 불편함 제기하는 경우 있다 그랬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팩트죠. 불편함 제기하겠죠. 당연히 애들이 막 시끄럽게 굴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좌식 테이블과 일반 테이블 공을 유리벽으로 분리하는 등 이런 시도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시도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시끄러워해?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둘 중에 누구 생각이 더 정상적인지. 자, 식당 주인이에요. 예? 지금 애들이 떠들어서 시끄럽다고요? 애들 다 나가. 애들 안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적입니까? 아니면 아이들 때문에 시끄럽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공간을 분리해 봅시다. 후자가 훨씬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의 키즈 오케이존임을 알린 인증마크는 아이를 동반한 손님이나 그렇지 않으므로 성분에 두루두루 정보를 줄 수 있겠는데요.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에선 서로 조금씩 배려한다는 사실. 이건 사실 입에 발린 얘기겠지만 서로 조금씩 배려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노키존이 차별이다, 권리다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분분하다. 하지만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하고 과감한 또 저출산을 끼워왔네. 얘는 또 뭐랑 연결지어야 돼요? 바로 아까 말했던 저출산 사태, 동어 반복이지만 저출산 문제랑 노키존 연관이 있다는 얘기를 바로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키즈 프렌들리 사업장은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기사 1번이랑 기사 2번은 아주 상극을 이루고 있어요. 물론 기사 1번이 좀 더 분석하기 어려운 지문인데 기사 2번은 좀 술술 읽히죠. 애초에 기사 1번은 저출산과 노키즈존의 연결성 자체를 부정했죠. 사람들 연결성 없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중간에 설문조사 결과 인용해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기사 2번은 뭐라 그랬어요?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키즈 프렌들리 존을 한다고 했죠. 그 말 자체는 이런 아이들을 가게에 받고 안 받고가 저출산에 영향 준다, 이런 내용 내포돼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봅시다. 읽기 자료. 지금 가능한 제가 영상을 1시간은 안 넘기려고 그래요. 왜냐면 영상을 1시간을 넘겼더니 항의가 많아가지고. 노키즈존 점주에게 아동을 차별할 자유는 없다. 이게 좀 저는 좀 많이 공감됐어요. 아동을 차별할 자유는 없다. 그러니까 아동이 우리를 차별할 자유도 없다. 하지만 우리가 아동을 차별할 자유도 없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거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자유는 어때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까지 우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화장실 가고 싶을 때 화장실 가고, 배고플 때 밥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는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이런 거는 다 저희의 자유죠. 하지만 나 하고 싶은 게 나는 사람 때리는 건데 옆에 있는 놈 때려야지, 이거는 절대 허락될 수 없잖아요. 왜? 안 맞고 싶지 않은 자유가 있으니까. 그 자유를 우리가 침범하면서까지 우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운영상, 영업상의 자유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영업상의 자유, 이 영업의 자유를 위해서 아동을 차별할 자유는 없다. 와, 멋있는 말 아닙니까? 한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보다 더 그 사회의 영혼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없다. 이거는 지금 누군가의 말을 인용한 거죠. 인권운동가 이제 최근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는 말했다. 저도 일부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좀 웃기다. 웃길 일은 아니지만 보통 외국인 앞에서도 고를 붙이나요? 보통 한국 사람한테 고라고 붙이지 않아요? 고 스티븐 호킹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 말에 비추어 본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부모의 학대로 맞아 죽고, 죄송합니다. 자, 부모의 학대로 맞아 죽고, 방치돼 굶어 죽고,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들, 이런 것 자체가 다 어때요? 지금 1번, 2번. 왜 이런 얘기 했겠어요? 우리나라의 실태를 보여주는 거죠.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전년 대비 약 60% 증가했다. 이런 것도 다 어때요?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넬슨 만델라가 아이를 대하는 모습이 그 사회의 영혼을 드러낸다 라고 얘기했으면서 이렇게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아동학대 신고 증가하고, 아이들의 입장을 거부하는 노키즈존 논란도 여전하다.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처한 불우한 환경을 개선하려 노력하기보다는 엄벌로 낙인 찍고 배제하려 한다. 그쵸? 뭐보다는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처한 불우한 환경을 노력하려 개선하기보다는. 참고로 사실 이것도 범죄라고 범죄랑 연결지어야 되나 굳이?
하기만 이건 또 새로운 예시다. 노키즈존이랑 다르게 뭐 그러면 900만 아동 인구는 말 잘 듣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종속적 대상 반드시 기억합시다. 민변 아동인권 청소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희진 변호사를 만나 만나 한국 아동인권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노키즈존이라며 가게에서 쫓겨난 아이들 이야기가 최근 온라인에서 종종 들립니다. 업주들은 당연한 법적 권리라고 주장하는데요. 맞지 않아요. 법률상 직업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는 인권 침해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죠. 직업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는 인권 침해를 수용하지 않는다. 영업의 자유 가령. 그럼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그 드라마가 뭐였지? 김태리 나오는 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25, 21였나?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펜싱하는. 저도 보진 않았고 유튜브에서 클립으로 봤는데 거기 식당 아저씨가 뭐라 그래요? 귀화한 애한테. 나는 한국 사람한테만 음식 팔아요. 못 들었어? 막 그러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인권 침해를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권 침해예요. 가령 햄버거 집에서 난 살찐 사람한테 햄버거 안 팔아요. 먹지 마. 이러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요즘 모양이. 근데 그래놓고서 그건 인권 침해라고 그러고 아마 난리 날걸요. 그렇게 하면은 살찐 사람한테 햄버거 안 판다 그러면. 하지만 그건 되는데 그건 안 되는데 왜 애들 못 들여보내는 건 되느냐, 뭐 이런 논지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인격권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직업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 다들 좋은 말만 했다. 근데 제가 약간 너무 편향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제 의견이 그래요. 그러니까 인격권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직업의 자유. 애들을 존중하는 것을 바탕에 두고 또 애들만 존중할 필요는 없겠죠. 인격권이라는 것 자체가 범국민적인 가치죠. 모든 사람을 다 존중하는 것을 바탕으로 그 직업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거기 가서 보장되는 거라는 거예요. 차별부터 하고 자유를 보장받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출입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죠. 왜 애들이 출입하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나? 술에 거하게 취한 것처럼 보이는 성인의 경우 난동을 부릴 것 같은 상황이 아니고서는 출입 자체를 금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술 먹어도 다 받아주죠. 안 받아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아동은 가르치고 있어요. 아동은 외모에서부터 차단당하는 게 옳은가요? 이것도 다 수사적 의문문이에요. 아동이 폐를 끼친다는 편협한 사고를 가진 어른들이 아이에게 배타심을 가르치고 있어요. 일전엔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놀러온 다른 동네 아이들 어느 어른이 주거침입이라며 신고해 경찰에 출동한 경우도 있어요. 이거 자체가 사실 이게 틀린 말이죠. 주거침입 이게 아파트 단지가 주거예요? 아니죠. 이거 자체가 다 뭘 보여줘? 혐오감을 보여줘. 그러니까 사실 근데 저도 스스로 이런 말을 조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뭐 내심 이런 마음이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저도 솔직히 뭐 잼민이 이런 말들 쓰죠. 이제 잼민이들 또 시끄럽게 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누구나 그런 말을 막 하죠. 가끔씩 어린애들을 골칫거리로 보는 시선이 이렇게 이런 글을 봤을 때는 무조건 노키즈존은 없애야 된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저로서도 가끔씩 애들이 짜증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 신고하겠죠. 또 주거침입으로 가령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어떤 기억을 갖고 공동체에 대한 어떤 감각을 갖게 될까요? 좋지 않은 감각을 갖게 되겠죠. 당연히. 이러면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처럼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됐을 때 과연 제대로 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겠느냐. 어렸을 때부터 저 골칫거리들 시끄러운 놈들 이런 얘기만 듣고 살았던 애들이 과연 커서 20살이 되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 어느 한쪽 마음편에는 시끄러운 골칫덩어리라는 낙인이 박혀있는 애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큰 구실을 하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아동에 대한 엄연한 차별인 거죠. 굉장히 직설적이죠. 국회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합니다. 과거 차별금지법 정책이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모든 연령이 아동 청소년에 대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로 쟁점이 확대됐어요. 이 말도 사실 엄청 이 한마디 엄청 복잡한 내용이 많아요. 이게 차별금지법이라 그래서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모든 연령 청소년에 대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로 쟁점이 확대됐다. 이것 때문에 한창 논란이 됐어요. 제가 사실 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자문단으로 한 번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나 쌍욕하고 난리 났었어요.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22 저는 이제 이미 한참 나이 먹었지만
이제 중1, 2들 이 학생들이 2022 교육과정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걸 편성을 했어요. 그 편성할 때 제가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하러 갔단 말이에요. 거기 질문 받으러. 그때 막 선생님들이 욕하고 싸우고 뭐 난리가 아니었어요. 왜 난리가 아니었어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 내용 넣었냐 안 넣었냐. 이거 한창 이슈되고 있잖아요. 과연 애들한테 성소수자 이런 개념을 어디까지 어떻게 설명하는 게 적합할 것인가. 그런 얘기 때문에 한창 이슈였습니다. 과연 이걸 본인이 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맞는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큰 논란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막 무조건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이런 쪽이었다면 최근에는 아동, 청소년 왜 청소년만 보면 비행청소년처럼 취급하냐 뭐 이런 것들로 넓게 포괄적으로 확대했다는 얘기입니다. 노키즈존은 아동에 대한 출입 금지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나이를 이유로 노인이 출입 금지될 수도 있고 이건 물론 가정이죠. 이거 옆에서 써놓읍시다. if예요, if. 이게 무조건 기정사실화됐다는 건 아니지만 향후 다양한 종류의 차이를 쏘아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우려된다. 하지만 이걸 읽을 때도 이 말은 지나친 좀 약간 너무 간 추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지금 노키즈존 얘기하는데 노인 출입 금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비판적 읽기의 일종입니다. 저는 사실 저의 교육 철학이 뭐냐면 뭔가 틀에 박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해석할 때도 제가 지금처럼 하듯이 입장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난 이렇게 생각하고 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그 입장을 근거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못 풀 문제가 없고 못 풀 시험이 없습니다. 다만 복이 있는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들은 뭐 하자는 거예요? 그 보기의 눈과 내 눈높이를 맞추자는 거예요. 그것만 유념하면 절대 어려울 이유가 없어요. 시험들이 그냥 그 입장인 거예요. 내 입장에서 그 팩트랑 맞춰보고 맥락에서 분석해보고 뭐 다 그런 거죠. 아이들이 어른들과 동등한 존재라는 사회적 인식 자체가 약하다 보니 그런 게 아닐까요? 초보라는 의미 땡린이라는 표현이 대표적이라고 하겠죠. 줄이니 골리니 뭐 이런 것들 다 예시죠. 예시. 줄이니 골리니 어린이들은 미숙하고 부족한 존재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어린이는 그냥 어린이일 뿐이죠. 존재 자체만으로 존중받아야 해요. 이거는 사실 어린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어른이 되기까지 18년은 긴 시간이에요. 그동안 아동의 능력이 항상 같진 않죠. 성인은 처음에 절대적으로 아이를 지원하고 이후 점차 역할을 추구하면서 아동이 자율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게 어른의 일이죠. 결국 아동 보호 예산을 늘려야 할 텐데 현행 아동 보호 예산은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이죠. 교육 예산과 보육 예산을 제외한다면 아동에 대한 직접적 지원 규모가 크지 않아요.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재원 등도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유리 아동 인권 수준이 예전에 비해 나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건 다 수사적 의문문이죠. 동아시아 3개국 중 가장 늦긴 했지만 체벌권도 지난해 62년 만에 없어지긴 했어요. 아동 인권 문제는 기후 위기하고 똑같은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누군가 목숨 잃는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정치권에서 좀처럼 주목하지 않아요. 주목하지 않는다. 아동과 청소년도 엄연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엄연한 구성원이다. 저는 우리 사회가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끝. 자, 밑에는 그냥 본인의 의견이죠. 대부분이 이 네모 하나에 들어간 글들은 노키즈존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노키즈존을 금지해야 되느냐 유지해야 되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고 거기에서 파생돼서 노키즈존은 차별이냐 아니냐 그게 또 문제고 노키즈존은 저출산의 원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글을 읽을 때 이렇게 글을 읽으면 안 돼요. 이게 입체적으로 이쪽 입장 이쪽 입장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그 입체적으로 읽어야 돼요. 읽을 때 노키즈존 여긴 찬성하네. 왜 찬성하지? 이런 이유 들어서 이쪽은 반대하네. 왜 반대? 이런 이유 때문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이란 단어죠. 인권. 이 모든 글에서 인권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반대한 노키즈존 금지 할 때는 무조건 인권 얘기가 나오고 노키즈존 찬성 무조건 자유 인권의 하나입니다. 무조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글을 읽고 여러분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맞고 틀린 건 없죠. 이 글을 읽고 난 읽어봤는데 내 생각에 나는 노키즈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럼 그냥 그게 정답인 거죠. 그걸 갖다가 야 노키즈존 설명할 수 있나요? 이거
제목에서부터 부정적 뉘앙스 비쳤는데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해? 그 잘못 읽었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난 이걸 읽어봤는데도 난 노키즈존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본인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본인 생각을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글을 읽고 본인은 뭐만 파악하면 돼요. 아, 두 사람의 입장이 있고 이것들의 근거는 뭐구나. 그리고 나서 이 근거의 타당성의 근거는 또 어디에 있구나. 항상 우리가 주장을 할 때는 주장, 이유, 근거라 그래. 이걸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데 모든 기사문이 다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고 대부분 논설문이 다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기사문은 100%는 아니겠지만 주장, 노키즈존 찬성, 이유, 아이들의 뭐 이렇게 합시다. 노키즈존 찬성, 이유.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노키즈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근거, 설문조사 결과 이런 식으로. 근거는 보통 데이터가 되는 경우가 많죠. 혹은 법이 되거나. 이유는 굉장히 텍스트적인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인 근거는 뭐야?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글을 읽을 때 마지막으로 강조하지만 주장, 이유, 근거를 찾으면서 읽어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뭐 오늘도 크게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